자, 침팬지들은 are known to 알려져 있어. 사냥하고 먹는 걸로. 이 몽키 종류, 콜로버스, 레드 콜로버스 몽키는 침팬지가 또 다른 몽키를 잡아먹나 봐, 사냥해서. 그래서 팩트고 실험연구 조사인가 싶지. 자, 비록 솔로 메일이 단독으로 움직이는 수컷이 티피컬 일반적으로는 사냥을 시작을 하는 거지. 비긴이지, 스타트. 이니시 시작하다지, 비긴. 그러니까 수컷이 사냥 시작을 하지만 그렇지만 제가 시작하면 다른 애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야, 사냥에. 그리고 사냥의 성공은 훨씬 더 높다. 언제? 침팬지가 집단으로서 사냥을 할 때, 개별적인 거, 인디비주얼한 것보다는. 그렇겠지? 아무래도 단체로 사냥하는 게 사냥 성공 확률이 높겠지. 자, 그래서 during the hunt, 사냥 동안에 침팬지들은 다른 역할을 adopt, 채택을 한대. 아, 이게 역할 분담이 있어. 그치? 집단으로 사냥을 할 때. 그래서 하나의 메일은, 수컷은 아마 flush the monkeys from their refuge. 그 먹이, 프레이에 해당하는 이 원숭이들을 걔네 이제 refuge는 뭐 피난처니까 이제 얘는 이제 거처가 되겠지. 피난처에서 플러시 한다는 게, 플러시는 물 내리는 거 얘기하는 거야. 변기 물 내리는 걸 플러시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거기서 일단은 피난처에서 나오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거는 나오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치? 몰아내는 걸 얘기하는 거야. 다른 말로는 뭐 드라이브 이런 말도 괜찮겠다. 몰고 간다. 몰아내는 거지. 또 다른 애는 뭐 하냐면, 또 다른 수컷은 블락 차단을 한대. 탈출 경로를. 이것들이 지능적이네. 그치? 하나는 몰아내고 하나는 탈출 통로 받고. 그래서 또 어딘가 다른 곳에서는 앰부셔, 이게 이제 매복하는 애거든. 잠복하고 있는 애가 숨어 있어. 얘는 ready to make, 준비가 됐어. 그의 치명적인 움직임을 만들. 딱 때려잡는 애가 잠복하는 애가 있는 거. 벌써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게 보충 설명이잖아, 예시잖아. 그리고 different rules가 이거 그대로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뭐 내용 자체는 여기까지 별로 어려운 건 없죠. 한 놈이 시작을 하지만 여러 집단으로 역할 분담해서 사냥을 한다. 자, 근데 이게 비록 많이 팀워크처럼 들리지만, 그 팀워크 아니야 사실 이게? 팀워크처럼 들리지만 최근의 연구는 인용을 들이대고 있어. 제공한데 보다 간단한 해설, 팀워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흐름이 바뀐 거야. 침팬지는 더 가능성이 있대. 이 사냥을 위해서 다른 애들하고 함께 참여, 그러니까 집단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커. 왜냐하면 더 커다란 사냥 집단은 증가시키니까 각각 개체의 이 사냥을 해서 잡을 가능성을 증가시키니까, 몽키 잡을 성공률을 증가시키니까. 즉 다시 말하면 집단의 사냥 활동에 참여를 하는 이유는 자기조차가 하는 거야. 그지? 자기 개인의 어떤 성공 가능성을 증가시켜주니까.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은 집합적인 목표에, 집단적인 목표에는 관심이 없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거 한번 배워볼게. 이게 다시 말하는 거지. 이게 사냥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사냥을 해서 집단적으로 사냥해서 나눠 먹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얘네들은 침팬지니까 자기 개인이 사냥을 하려고 하는 건데 공동 목표를 이렇게 있는 건 아니야. 그냥 개인의 목표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each individual's chance of catching a monkey 있잖아. 요거 때문에 하는 거지. 이게 컬렉티브 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상대적인. 이게 아닌 거지. 얘하고 다른 거지. 그래서 하는 거란 말이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직접 문장하고 하면 비교해서 하면 되긴 할 텐데, 저 얘기를 하는 거지. 됐지? 그래서 주제문은 사실 나오잖아, 되지? 한 번 더 나와.
그래서 the appearance of specialized roles in the hunt. 이런 사냥에 있어서의 전문화된 역할에 출연은 아까 이제 팀워크를 했지. 역할 분담한 거잖아. 또한 illusion, 착각일 수도 있다. 아니라는 얘기지. 그치? 팀워크가 아니야. 팀워크 너무. 자, 개인의 목표를 위해서 하는 거야. 즉, simple explanation, 간단한 설명은 뭐냐면 각각의 침팬지는 자기들 자신을 place에 둔대. 어디에다가 걔 자신의 원숭이 잡을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에. 그러니까 각자 팀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각자 자기 속셈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relative to the positions 뭐하고 비교됐을 때냐면 나머지 집단 애들이 이미 취하고 있는 위치하고 비교해서 내가 여기가 가장 좋을 것 같아 하는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자기 자신을 가장 사냥 확률이 높은 곳에다 둔다는 게 역시 이게 집합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 어휘가 일단 가장 괜찮긴 하거든. 순서도 듣고 뭐 비교해보면 되겠다고. 집합적인 게 아니라 개인의 좋은 걸 위해서 하는 개인의 사냥. 그래서 침팬지에서 콜라보레이션 협업이라고 하는 것은 seems to emerge. 어쨌거나 협업의 형태를 보이고 있잖아. 근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등장한 거냐 나온 거냐면 everything for himself mentality에서 나왔대. 이게 23번인데 이게 함의가 더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모든 침팬지라고 하는 멘탈리티, 정신적인 태도, 뭐 자세, 그것부터 나왔대. 그래서 마지막이 요게 형광펜 해볼게 끝까지 또 주제문이기도 하고 뭐 함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모든 침팬지라고 하는 개념이 결국 뭐야? 이거지. 그 앞에 나오는 이 문장 있잖아. 요거 얘기하는 거죠. 아까 여기서 뭐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을 형광펜에 해서 뭐 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좀 더 봐도 되겠다. 이렇게 형광펜을 더 봐도 되겠다. 그냥 세 문장 정도 이렇게 형광펜을 하면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침팬지의 협업처럼 보이는 행위는 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 사고방식에서 나온 거야. 요즘날 나온 것처럼 팀워크처럼 들리지만 사실 팀워크가 아니다. 집단의 목표 관심 없이 개체 개인만 해서 집단 사냥을 한다. 그래서 그때 그 한글에서는 그 밑에 그 해석 위에 플로우 체크라고 해놓은 거에 두 번째 부분 있잖아. 집단의 목표에 관심 없이 목이라고만 써 있는데 여기를 해놓으면 목표라고 하나만 더 써보고 집단 목표 관심 없이 개체 자신만을 위해서 집단 사냥을 함. 요게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했던 요거 얘기하는 거지. 뭐 함의를 공유라고 받아서 한글로 표현하고 싶다면. 그러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설명해 준 문장은 이거이기도 하고 뭐 여기이기도 하고 사실 이게 다 같은 얘기지. 자, 그래서 뭐 일단 뭐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해놓은 핵심은 이쪽이야. 이제 위에는 이렇게 흐름만 좀 쫓아오면 돼. 일단 그 한 마리가 사냥을 시작을 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집단으로 사냥을 할 때 성공률이 높아져. 개별이 아니라 이렇게 된 거고. 자, 그래서 이런 집단 사냥 시에 역할 분담이 있다. 그치? 각자 다른 역할 분담이 있다.
각자 다른 뭐 이런 말 써도 되겠지. 역할 분담을 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 여기까지 뭐 좀 나온 상태고. 자,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사냥 성공을 하는 게 이게 팀워크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사실 팀워크가 아니다잖아. 그치? 팀워크처럼 보이지만 최근에 연구는 다른 설명을 해준다라고 해서 이 문장을 위치를 나눌 때 이렇게 문장 삽입으로 표시를 해놨어.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이 팀워크이라고 하는 게 앞에 나온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역할 분담을 연예부터 얘기하는 거잖아. 이제 이게 이제 팀워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아까 우리 중요한 문제 있었던 주제 문제는 이게 개인의 사냥 성공률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집단으로 사냥을 하는 거고, 즉 다시 말하면 얘네들은 집단의 목표에는 관심이 없다요 가 됐고, 그 다음에 이런 위에서 나온 그 역할 분담도 이것도 사실은 착각이다. 일루전, 착각. 왜냐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역할 분담이라고 하는 게 왜 착각이냐면 각자 자신이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유를 하니까 저기 그 얘기했잖아. 남들이 있는 자리하고 비교를 해서 자기가 가장 유리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가니까 지가 제일 유리한 데로 가니까 이게 분담하는 게 아니요. 서로 자기가 유리하다는 쪽을 찾아가는 거지. 자, 그래서 마지막에 그 협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어디에서 나온 얘기냐? 자기 자신을 위한 모든 침팬지라는 태도에서 나온 건데, 결국은 모든 침팬지라고 하는 게 이 집단으로 움직이는 거지만 결국 뭐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집단으로 행동하는 거지. 좀 말을 표현을 바꾸면은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집단 행동을 할 뿐, 즉 집단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지. 집단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합의라면 저렇게 해도 되겠죠.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집단 행동을 하는 거지, 집단을 위해서 집단 행동을 하는 게 아니다. 자, the actual problems with monopoly. 모노폴리는 그 수특에서도 나오지만 이게 독점을 독점, 모노폴리라는 게. 이게 이제 이건 복수라서 그렇게 된 거고, L 다음에 Y가 나오는데 독점이에요. 독점의 실제 문제는 뭐냐면 초래된다네. 스테이티즘, 날 캐피탈리즘이잖아. 이게 자본주의지? 독점의 문제는 자본주의에 의해서 초래되는 게 아니라 스테이티즘은 사실 개념이지. 이게 우리가 이런 거 어떻게 알았겠어? 국가 통제주의에서. 물론 저게
국가라고 하는 게 스테이트가 국가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 의한 통제주의라는 건가 봐. 일단 주제문 같은 게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지. 일단 뭐 써보고 시작하면 독점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국가 통제주의에서 나온 거다. 뭐 지금 그런 얘기야. 보충 설명을 봐야 되겠지? 무슨 얘기잖아. 이런 게 국가적인 사회적인 체제 아래에서 이게 그 국가에서 통제하는 사회를 여는 거네. 국가에서 통제하는 사회 시스템 체계 하에서는 세금, 뭐 섭세되는 보조금, 관세, 뭐 이런 뭐 규제 뭐 이런 게 종종 썰고 역할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큰 선수를 보호하는데 시장에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7, 80년대에는 그랬었을 거야. 그러니까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가 발전을 하려면은 우리로 치면 대기업을 좀 보호하려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는 거죠. 국가에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지. 자, 그것도 왜 그러냐면은 베트남이 뭐 한때 뭐 지금도 그럴 텐데 왜냐면은 이 국가에서는 정부의 관료들이 대기업, 후진국일수록 대기업 돈 많이 버는 기업들한테 뒷돈을 받아 정치자금. 그걸 계속 받고 커넥션을 유지하려고 걔네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지금도 그렇지. 그 얘기지? 그래서 그런 이제 선수들,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지, 얘네들은 종종 사용을 하는데, 크로니 택틱을. 크로니는 또 뭐야? 처음 보는 거지. 정실, 밑에 있어.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는 택틱, 전술을 사용을 하는데, 저게 사실 사사로운 정은 아니잖아? 정치적인 대주니까 그럴 텐데, 빨간 거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모하게에서 보호를 자기들 보호해주세요 국가가 그거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그걸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왜냐면 국가가 보호해주고 그러면 좋잖아. 특히 뭐 대표적인 뭐 세금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세금 깎아주는 거. 다시 말하면, the new tariff, 새로운 관세야. 이건 지금 중국도 그렇게 하잖아. preventing foreign competition. 그래. 외국의 경쟁을 막아주는 새로운 관세. 그러니까 나의 값싼 외국의 경쟁자가 수입 물건이 들어오려고 관세를 심하게 매겨가지고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subsidy, 뭐 보조금, 계속 뭐 열어내는 거네. 더 어렵게 만드는 보조금. 새로운 선수가 그들하고 경쟁하는 거. 자기들은 보조금 더 많이 받아가지고 경쟁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지. 또는 규제 조치들, 큰 회사가 순응할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는, 따르다 순응한다잖아, 팔로우. 그러니까 작은 회사들, 신생 회사들은 따라갈 수 없는 규제 조치 같은 게 있어. 무슨 뭐 공장의 어떤 시설이나 큰 거 있잖아, 돈 많이 들어가는 거. 그러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되는 거잖아. 오케이, 하여간 뭐 이걸 정실 정책이다, 정실 전략이다라고 했는데, 뭐 하여간 뭐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이런 거를 국가 통제주의라고 하는구나. 즉 국가에서 정부에서 특정 기업한테 몰아주기. 그러면은 독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얘랑 다른 거지? 자본주의 이제 체제 하에서는 이거랑 다른 거지. 대조지. 어디하다가 그지? 대조가 나왔어. 정부는 has no say. 이게 발언권이야, say가. 발언권을 가지지 않는다. 권리가 없다는 얘기지. 뭐에 있어서 얼마나 지배적인지 회사가 지배적이 될지지. 의문사, 주어, 동사. 회사가 become how dominant. 얼마나 지배적, 그러니까 시장 장악력이 커질지를 얘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발언권이 어떻게 결정하지 못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것의 산업권에 있어서. 또 어떻게 회사가 테이크오버를 뭔가 인수, 장악을 하고 다른 회사하고 멀지 합쳐지는지 인수 합병이라고 하지.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얘네들이 결정권이 없어.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굳이 얘기하면은 can 뭐 decide, can determine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돼.
결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와야 되겠지? 이렇게 하면. 게다가요. 연결사가 벌써 두 개가 나왔지. 게다가 캐피탈리스트 소사이티, 이 자본주의 사회는 doesn't have right violating taxes, tariff, subsidies, and regulation. 뭐가 없냐면 권리를 침해하는 아까 여기서 해준 이런 것들이 없어. 뭐 세금이나 뭐 이런 보조금 같은 규제 사항이 없어. 어떤 규제 사항들 누구라도 페이버링 편애하는, 이제 한쪽에 편애하는 이런 권리를 right violating 침해하는 이런 게 없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놀 앞에가 부정이 나왔으니까 또 놀 마찬가지로 동사조 도치가 되는 것이 또 뭐도 아니다. 그 자본주의 사회는 여기 이제 도치된 거지. 가지지 않는다지. antitrust law 반독점 법률을 가지지도 않는다. 이것도 이제 antitrust law라는 것도 뭐 독점 금지법이라고 하게 돼 있는데, 독점 금지법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독점을 금지시키는 법이 있어야 되는데 독점 금지법이 없대. 그래? 이건 좀 잘 와닿지 않지? 경제 얘기인데. 하여간 이거는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거든. 권리를 침해하는, 누군가를 편애하는 법을 없애야 되잖아. 근데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독점 금지, 반독점 금지 그 법도 가지고 있지 않대. 이건 그냥 그런 거 나오자고. 뭐 독점 못하게 하는 거, 못하게 하는 게 없다는 건가 봐. 자, 그래서 언더 캐피탈리즘, 계속 자본주의 하에서는 지배, 다음에 시장 지배가 됐지. 오직 시장 지배는 무엇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제품의 우수성 그런 거겠지. become really good, 정말로 잘된 사람에 있어서 얘네가 하고 네가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진짜 본질이 좋아야 되는 거야. 여기서는 정부에서 지켜주시는 거야. 당연히 그렇겠지. 독점을 뭔가 편애도 없고 뭐 편법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시장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는 you have to continue to stay ahead of competition. 경쟁에서 지속적으로 앞서 나가야 되고, 그지? 그래서 그건 seize your dominance and profit. 간주할 거야. 너의 지배나 이윤을 징호로서 간주할 거야. There's money, 돈이 있다. To be made, 만들어질 돈이 있다. By others as well. 또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위치가 얘기하는 거는 아까 이제 경쟁에서 앞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건 결국은 네가 시장에서 우세함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윤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어? 또 다른 경쟁자가 아직 돈 벌어질 기회가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역시 이제 계속 시장에 참여해서 경쟁이 되겠지. 자, 그래서 얘는 결국은 주제문 자체는 처음에 이걸로 나온 것 같은데 결국 얘랑 서로 대조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독점의 문제는 국가 통제주의에서 야기되고 자본주의에서는 산업상에서 다미넌스 우위를 획득하고 유지하는 게 여기에 달려있다는 게 이 부분이거든. 그지? 그래서 요지는 이제 위에 내용 아래 내용 두 개를 합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제목 형태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 얘기하는 거지. 이 독점이 아니라 이 시장에서의 우위라는 게 자본주의에선 중요하다라고 제목을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본주의 쪽으로, 이쪽이 아니라 여기를 중심으로 간 건데, 근데 일단은 주제 자체는 저렇게 나올 수는 있긴 하겠지만, 잘못했다. 두 가지를 다 합쳐서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 근데 하나만 택하자면은 자본주의 쪽으로 가는 거고. 근데 그래서 형광펜을 여기서부터 여기가 자본주의 얘기만 형광펜이라고 한글에서. 어법인데 일단은 순서도 괜찮아. 여기까지는 그냥 한 통으로 가는데 여기만 좀 이렇게 좀 나눠주면 돼. 특히 이제 갈라지는 언디어더랜드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 형광펜을 해볼게. 이거. 이 문장 다 통으로 가죠. 저기만 하지 말고, 이거. 그 다음에 눈에 보이게 언더더 핸드만 형광펜 해보고, 그 다음에 요거 첫 문장 형광펜 해보고, 이렇게 세 부분만 형광펜에서 보면 크게 보일 거예요. 자, 독점의 문제는 국가 통제주의에서 나온다고. 그 다음에 이런 국가 통제 시스템 하에서는 기존의 라지 플레이어, 대기업 보호를 한다고. 보호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냐면은 세금이나 보조금 등등등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한다. 다 쓰지 말고 저용만 써보죠. 그래서 이 기존의 대기업들은 이 보호를 유지하거나 확장하려고 노력을 한다 정도 하자. 뭐 저는 정실 전술을 쓴다 이건 좀 그렇잖아. 확장하려고 노력을 한다. 여기까지? 이거 그냥 딱 땡겨보시면 계속 보이게 나왔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대조 반면에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특정 회사를 특정 회사의 어떤 말을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 똑같이 하지 말고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특정 회사를 보호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거 다 되겠네요. 발언권이 없다. 지배적이 된다. 이렇게 말이 복잡하니까 그냥 보호하지 못한다. 보호하는 발언권이 없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열거로 furthermore 줬지. 두 번째는 이게 이거구나. 이걸 보호라고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누군가를 편애하는 세금, 관세 등도 없다. 이렇게 하지 뭐. 그래서 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이 시장에 대한 지배는 오직 뭐를 통해서만 달성되냐면은 하고 있는 것을 정말로 잘 할 때 시장 지배 어치브 달성이 된다. 능숙해진다고 문제인데 잘하게 능숙한 거지. 그래서 보충 설명은 그래서 이 시장 지배라고 하는 거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경쟁에 앞서야 한다. 이렇게 된 거네. 그래서 또 다른 돈이 있다는 신호에서 경쟁이 된다고. 그거 빼자고 너무 들리니까. 하여간 예를 들어서 그 주제 제목 형태의 그 자본주의 이쪽을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토픽 센텐스로 생각을 하면 되겠고, 혹시 이 독점의 문제라고 하는 거 요거랑 합쳐서
주제를 나올 수 있거든. 이거만 얘기하거나 합쳐서 얘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주제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글 순서는 여기 이렇게 크게 중간에 대조나 뭐 여기를 기준으로 일단 크게 나눠서 보면 여기 연결사가 몇 개 있기 때문에 여기 순서 요즘만 좀 보면 될 것 같아. While other clocks marked only the hour or quarter. 초창기 시계는 표시했어. 오직 시간이나 쿼터는 4분의 1이니까 15분을 표시했다는 게 지금처럼 뭐 초침, 분침 이런 게 아니라 시간 단위로 15분 단위로 시계가 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반면에 1700년, 지금 18세기가 돼서 산업혁명 이제 태동하려고 하는 시기지. 대부분의 시계는 분침을 얻었어. 분손이니까 분침이 이때 생긴 거고, 그 다음 19세기이지. 1800년 19세기가 돼서 산업혁명이 이제 막 발전하고 나서 초침이 기준이 됐다. 월스텐 다 이렇게 된 거죠. 시계의 어떤 발전사를 얘기하는 거지. 처음에는 시간 단위로 15분 단위로 표시되던 게 분침 생기고 초침 생기고 뭐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이런 this unprecedented ability, 이게 유례없는 전례한 능력이지? 유례없는 능력이래.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능력이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해 뜨면 뭐 일어나고 해지면 자라가고 뭐 이런 거잖아. 원래 빈칸이었던 부분 발견했어. 그것을 가장 권위적인, authoritarian, 권위적인 표현을 발견했대. 공장 시기에서. 이것도 무슨 얘기야? 보충 설명을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시계는 became the prime weapon, 주된 무기가 됐대. 산업혁명. 그래서 이제 전투의 얘기는 뭐냐면, 그전에는 해 뜨면은 오세요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출근하는 시간도 되게 다양할 수 있잖아. 해가 나는 아까 뜬 것 같은데요? 지금 뜨지 않았나? 이럴 수 있는데 시계가 생기니까 8시까지 출근하세요. 이런 게 더 가능해졌다는 거잖아. 개인차가 없이 더 표준이 되니까. 그리고 또 그 얘기도 있어. 그 산업혁명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 생산성 향상이라는 건데 시간을 막 쪼개가지고 사람들을 부리는 거야. 쉬는 시간 50분 일하고 5분 쉬세요. 이렇게 가능해진 거지. 옛날에 하다가 피곤하면 잠깐 쉬었다 해요. 이런 느낌인데 그런 게 없어졌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무기가 됐다는 게 그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권위적인 모습으로 발견했다는 게 결국 이제 시계에 우리가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뭐 그런 걸 얘기했던 거야. 자, 그래서 뭐 기술 역사학자 뭐 사람은 이제 뭐라고 주장하냐면 저런 것처럼 시계야 증기 엔진 때 원래 산업혁명의 또 상징 중에 하나가 전기기관이란 말이지. 인간이 아닌 기계로 뭔가 일을 하게 하는 대표적인 게 증기 엔진, 전기기관이란 말이지. 이게 아니라 시계가 바로 핵심적인 기계이다. 현대 산업시대. 결국 산업혁명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기기관으로 발전한 게 아니라 시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사람들의 행동 월가매니까.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또 보충 설명은 곧 공장 근로자들은 그래, 클락이 와서 시계 딱 몇 시에 출근했어요 뭐 시간표에다 딱 기재를 하고 나 몇 시 출근 이거지. 이걸 이제 보는 우리는 근무 태도라고 하잖아. 지각하냐 안 하냐 이거란 말이야. 그리고 being punished for lateness, 늦음에 지각에 대해서 처벌받는 거지. 너 자꾸 이렇게 늦으면 자른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태라고 그래. 근태. 오케이? 출근 시간을 딱 기록해서 표시하는 거. 그래서 with time sliced into smaller and smaller period. 요거는 이제 문법적으로 with AB 구문이라고 하지. 시간이 sliced 되면서 주어처럼 동사처럼 쪼개지는 거지. 점점 더 작은 기간으로 쪼개지면서, 왜냐면 처음 이제 초침까지 나왔잖아. 비즈니스 아웃을 이 사업의 소유주들은 측정할 수 있었어. 걔네 근로자들의 속도를 얘가 1시간에 몇 개 만드나도 측정할 수 있는 거. 생산성 측정이 가능한 거잖아. 방울이 그냥 강조하는 거라고 보면 돼. 어디까지? to the second, 몇 초까지. 너는 물건 하나 45초에 만들었어. 뭐 이런 느낌 된 거지. 그리고 서서히 증가시켰다고.
생산 라인의 속도를. 그지? 그렇게 하면은 결국 이런 거를 그 경제학 서적에서는 뭐 행동 연구, 동작 연구 뭐 이런 게 있거든. 그 사람이 물건 만든 동선도 고려해서 최대한 초단위로 아껴가지고 더 많은 생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짜내는 거야. 뭐 그런 게 가능해져. 시계가 있으니까 가능해졌다는 거야. 그래서 근로자들, 일꾼들 who try to reject this strict control by going slow 여기까지. 우리가 또 전문 용어로 천천히 간다는 게 천천히 일하는 거 태업이라고 하지. 천천히 일하는 걸로 이런 엄격한 통제를 거부하려고 노력했던 근로자들은 당연히 빠르게 잘렸다, 해고당했다. 뭐 천천히 일하네? 하지마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인간이 어떤 기계의 부속처럼 바뀐 거지. 인간성 상실. 이런 시계의 잔인한 힘은 fed the growing culture, 이 증가하는 이러한 문화를 fed, 부채질하면서 먹이를 줬다는 게 utilitarian efficiency, 저런 실용주의적인 효율에 대해서 더 힘을 더해줬대. 이건 또 뭐 공리주의적 효율이라고 하는데, 그래, 유틸리테리안은 공리주의지, 실용주의, 유틸리테리안 공리니까. 그러니까 공리라는 건 그냥 실질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시계라고 하는 게 공리주의적인 효율이라고 하는 거를 더 강화시켰다는 거지. 그래서 매우 이 찰스 디킨슨의 소설에서 되게 찬란하게 묘사된 것처럼 거기에서는 그 소설에서는 뭐예요? 미스 이사람의 사무실은 포함하고 있었대. 치명적인 통계적인 시계를 그 사무실 안에 뭔가 통계내는 시계가 있었어. 그러니까 통계낸다는 게 사람들의 생산성 통계하고 그런 거가 되겠지. 측정하고. 그래서 그 시계가 측정했어. 모든 1초 1초를. 뭘 가지고? With the bill like a rag upon a coffin lid. 이거 뭐야 이게? 관뚜껑 위에 두드리는 것처럼 비트를 가지고 시계 떡떡떡떡 초침 들어가는 소리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 뭐야 뭐 비유를 한 거지. 저 사람이 소설인 거니까 나와버리니까. 이거 뭐 그닥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관뚜껑을 이렇게 똑똑똑 두드리는 것처럼 어떻게 뭐 이 관뚜껑이라는 표현을 쓰기 섬뜩하다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초단위로 재가지고 사람 평가를 하고 효율성을 개선시키려고 하니까 뭐 그런 얘기라고 보면 돼. 그래서 아까 얘도 주제가 뭐 결국 뭐냐면은 결국 뭐냐, 정확한 공장에서 만든 공산품 시계가 엄격한 근로자들 통제를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제목을 영어 표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여기 한글 요지 쓰는 거에서는 요거 시간 측정, 그 다음에 공장 노동자들 엄격하게 통제, 뭐 이 정도가 키워드라고 보면 되겠지. 오히려 산업혁명 시대를 기점으로 시계, 정확한 시계가 나와서 사람들 통제가 더 강화됐다, 뭐 그 얘기야. 자, 그래서 일단 뭐 요게 가장 포괄적인 주제문이기는 한데 이게 좀 사실은 이제 무기다라고만 하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잘 와닿지는 않는 부분이었잖아. 그래서 이거를 통제를 하는 부분을 형법회를 한번 해보죠. 요걸 해야겠네, 여기 영업해 해볼게. 이렇게 해가지고 유틸리티는 efficiency까지 영업해 해볼게. 그리고 그리고 이것도 한번 해볼게. 그 시계의 가장 권위주의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게 그 여기다가 컨트롤 워커스 이렇게 하나 써도 돼. 근로자들 통제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시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공리주의적인 효율도 되고 사람을 통제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시계를 써가지고.
여기 딱 통제한다는 게 직접적으로 지문 자체 나오지 않는데 통제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자, 일단 처음에 이거는 뭐 그지? 시계가 정교해졌다, 그지? 뭐 그래서 결국은 정교한 이 시계에는 범위주의적 모습을 띠게 됐는데, 이게 여기다 한 번 더 써주자면 일단 공장시계라고 해야겠다. 팩토리 클럭이라는 말로 썼으니까 공장시계. 공장, 공장에서 만든 공장시계. 권위주의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게 근로자를 통제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산업혁명 시대 뭐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여기서 뭐 누군가 인용을 줘가지고 산업혁명의 핵심은 전기 엔진이 아니라 시계다라고 했어.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지각하는 근로자는 벌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작업의 속도를 측정을 해서 효율성을 증가를 시켰고, 두 가지가 있었지? 그래서 얘네 둘을 거부하는 근로자는 퇴출, 이제 해고라고 해요. 해고. 스위프트를 빠르게요. 파이어드, 해고. 그래서 결국은 시계의 잔인한 힘이라고 하는 게 공리주의적 효율. 공리주의 효율이 뭔가요? 즉, 그 인간을 최대한 이게 근로자를 통제해서 이익을 최대화시킨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 관뚜껑 뭐,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건 빼지 뭐. 공장 노동자 엄격하게 통제. 그 플로우를 하는 게 더 짧은 게 더 좋기도 하네. 플로우 체크. 사업주가 공장 엄격한, 정확한 시간 측정으로 공장 노동자 엄격히 통제. 플로우 체크. 요약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37번이죠. 자, both ancient farmers and foragers, 고대 농부와 수렵 채집인들 둘 다는 계절적인 음식 부족 고통받았어, 겪었어. 그럴 수 있지? 고대니까 당연히 뭐 수렵 채집에는 먹을 게 없는 경우 비관했을 수 있고, 계절적으로. 농부도 마찬가지, 원시적이니까. 그래서 during these period, 이런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나 어른들 둘 다, 이거는 보트 A로 봐도 돼. 아이들이나 어른들 모두 다 뭐를 gonna bed hungry. 그치? 배고픈 채로 전달을 갔어. some days, 며칠 동안. 그치? 이거는 이제 뭐 유사보호라고 해서 헝그리한 채로를 하고 뭐빙 빠졌다 생각을 해도 돼. 모든 사람들은 지방과 근육을 잃어버리곤 했대. 먹을 게 없으니까 배고픈 채로 갔다는 얘기지 뭐. 힘들었다. 오케이. 자, 그런데 over longer period of time, 더 오랜 기간 동안 이 농경 사회는 훨씬 더 많이 가능성이 있었대. 고통받을, 더 심하고, 그리고 실존적으로 위협을 하는 페이밍, 기근을, 먹을 거 없는 상태. 얘네들은 왜 수렵 채집인들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농경사회요. 이거는 고대고, 얘네들은 고대 농부니까 얘랑 다른 거야. 사실 우리가 수렵 채집을 해서 돌아다니다가 농사를 짓게 되면서 정착을 하게 되잖아. 근데 농사 지면 먹을 게 좀 더 많아지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히려 기근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대. 왜 그런가? 포레징, 수렵 채집은 아마 maybe much less productive, 그지? 훨씬 더 적게 생산적이겠지? 그러니까 농사에 비해서. 그리고 훨씬 더 적은 에너지 산출을 만들어내. 일은 뭐 생산량, 산출량, 뭐보다? 농사보다 당연히, 그지? 하지만 수렵 채집은 또한 훨씬 더 적게 리스키, 위험하다. 그러니까 위험성은 농사가 더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농경사회는 지금 같은 현대는 아니고 초창기 농경사회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 병충해가 한번 번지면 손 쓸 수 없는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 같아요. 자연재해 같은 거, 가뭄이 들면 손 쓸 수 없이 다 말라 죽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건 우선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일반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니까 포레저, 수렵 채집인들은 tend to live well, 잘 사는 경향이 있었대. 자연의 한계 내에서. 자연의 순응하면서 사는 거. 그들 환경에서 imposed, 부과된, 그러니까 환경이 제공하는 한도 내에서 잘 살았어.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뭐 때문이냐면 where farmers typically rely on one or two staple crops. 요거는 이제 요 자체를 뭐뭐한 곳에서라고 해석을 해줬는데 접속 부사거든. 농부들은 일반적으로 하나 또는 두 개의 주요 작물, 주식에 의존을 하는 곳에서 그런 반면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 이 수렵 채집인들은 심지어는 가장 harshest, 가혹한 환경에 사는 수렵 채집인들은 수십 개의 다양한 음식 원천에 의존을 했다. 여기는 한두 개예요. 수십 개. 여기 종류가 많으니까 여기가 확률이 아무래도 자연재해가 났을 때 먹을 게 좀 더 남아있을 확률이 높잖아. 그리고 그래서 유전 able 뭐 할 수 있었냐면 그들의 식단을 어쨌든 조절할 수 있었대. 뭐에 맞게 원하는 듯 조절을 맞추다지. 생태계 자체의 다이내믹 리스폰스, 역동적인 반응, 역학적 반응이 뭐에 대한 반응, 변화하는 상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특정의 가뭄이 엄청 들었다고 치면 이 초창기의 농경사에는 가뭄에 대응을 못하니까 기르던 한두 작물이 다 말라 죽어서 먹을 게 전혀 없을 수도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가뭄이 들어도 특히 가뭄에 좀 강한 품종, 그러니까 강한 음식 원천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것만 먹고 살면 되니까 얘네들은 완전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typical 일반적으로 in complex ecosystem, 복잡한 생태계, 다양한 생태계에서는 여기 지금 그 얘기야. whether one year, 한 해의 날씨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입증될 때, 드러날 때 하나의 일련의 식물 종에 그건 불가피하게 거의 다른 종들한테 적합하대. 그러니까 얘네들은 음식 원천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하나가 적합하지 않은 나무가 잔뜩 있잖아. 그런데 in farming society, 농경사에서는 수확이 실패를 했을 때 뭐의 결과로? 예를 들어서
지속적인 강화의 결과로 수학 실패했을 때 그러면 카타스트로피 재앙이 이멀지 등장한다, 발생한다. 그래서 결국 요지 자체는 공통점은 있었겠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을 농경사회가 더 힘든 기간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이거는 고대 농부하고 수렵 채집인만 흉악편을 보고 그다음에 농경사회가 더 힘든 기간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았다. 쭉 흉악편을 하면 되는 거지. 특히 이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얘를, 이 농경사회가 그 수렵체질하고 지금 같이 병행해서 살고 있는 거니까 고대 농부라고 봐야겠네. 잘못이겠네. 이거를 형광펜을 해볼게. 그래서 이게 제목도 고대 농부가 수렵체질보다 오히려 고대에는 기근에 시달릴 가능성이 좀 더 높았다. 그래서 고대 농부라고 하겠네. 고대 농부하고 수렵체질하고 비교하면 농부가 이렇게 더 기근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현대 농부는 아니고 그렇다고 뭐 한참 뒤에 수렵체질이 없어진다는 농부도 아니고 그냥 내내 동시대에 살았던 농부라고 봐야겠네. 자, 이거는 이제 순서를 썼으니까. 그래서 하여간 요 문장 자체는 형광펜을 해줘. 저게 주제 문장은.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은 내가 보고 못했고 저로 연결해볼게. 고대 농부라고 하는데 그 다음 뭐 근대 농부도 하는 거지. 일단 공통점이야. 고대 농부하고 수렵 채집인 얘네들은 계절적인 식량 부족 겪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공통점이요. 공통적으로. 자, 그런데 이 고대 농부 얘네들 이 재배하는 농경사회가 수렵 체질인보다 기근에 시달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토픽 센텐스 줬고, 그래서 그 수렵 채집은 생산성은 낮지만 위험도 낮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위험이 낮은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잖아. 하나는 뭐냐면 자연의 한계 내에서 생활을 하는 거고 잘 살아간다는 게. 그러니까 무리해서 자연의 한계를 벗어나려고 안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양한 음식원에 의존을 한다. 그래서 생태계 변화에 더 잘 적응을 한다. 농구보다 한두 가지 작물에 의존하는
다 되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 한 해의 날씨가 특정 종에 부적합하면 다른 종에는 적합하고, 그런데 농부가 수확에 실패해 가뭄과 같은 하나의 날씨 가뭄 같은 그럴 때는 이제 재앙. 그래서 다시 내용상 요 마지막 문장하고 아까 여기서 요거하고 같은 거이긴 한 거지. 이렇게. 네, 한글빼는 주제 문자 세 번째 문장, 두 번째다가 요것만 해보면 되겠고, 나머지 이제 맥락상 어휘는 그냥 쭉쭉 흐르다가 하면 될 것 같아. 자, 파워 앤 나레지, 힘과 지식 또는 권력과 지식 이라고 하는 거. as well as 이거는 무지뿐만 아니라, 또 as well as는 앞에를 강조하는 거죠. 뭐 무지뿐만 아니라 권력과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interconnected. 어디에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로. 헐, 주제문 같은 거지. 그러니까 권력하고 지식이 연결되어 있다. 생산적인 방식 관계에 있어서. 무슨 얘기냐? 룰러, 통치자들은 너무 알아. 파워, 권력이 cannot be executed without knowledge. 지식 없이 실행될 수 없다. execution 실행한다요. 뭘 알아야 권력을 행사한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권력과 지식은 서로 연결. 그래서 뭐 그게 이제 보충 설명 나온 거지. 뭐 못하는 디테이블 텍스 내라 뭐 이런 것들. 결국 이게 지식인 거지. 뭐 사망률 통계나 뭐 세금 통계 이런 거, 엔달러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지식이야. 중요하다고 그것을 뭐 하는데 통치 권력에 있어서 효과적인 대중의 관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지식 파트고 여기가 권력에 대한 행사 파트고 뭐 이렇게 하면 예시가 된 거니까. 그렇지. 그리고 컨커러 정복자들이요. 얘네들은 have understand 이해를 했대. 정보 즉 지식이지. 역시 이게 essential 필수적이다. 같은 거지 이렇게. 근데 통치 얘기가 나와야겠지. 권력 행사. 그래 영토를 dominate 지배하고 있어. 즉 권력 행사에 있어서는 통치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다. 그래서 뭐 보충 설명을 부연 설명을 예시처럼 줬어. 자, since the 20th century, 20세기 이후부터 서양 세계는 자기들 자신을 규정을 했어. 뭐로써? knowledge society, 지식 사회로서. 그래서 거기에서는 또 지식이 필수적이야. 또 세 번째 나왔지? 지식 정보. 통치 얘기가 나왔겠지? 그래, 사회의 구성과 생산성, 즉 권력을 가지고 사회 통치하는 데서 역시 지식이 중요하다. 세 번째 나온 거야. 자, 그 다음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지식의 부족은이잖아. 그럼 이거는 열거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대조라고 보는 게 좋겠네. 동시에 the lack of knowledge, 지식의 부족이야 이거는. 그럼 뭐 지식의 부족은 권력 행사, 통치가 잘 안 되겠지? prove to be important, 중요한 것으로 증명됐대. 뭐야 하는데?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질서를 안정화하는데. 이거 좋은 말 같은데? 무슨 얘기인가? 예를 들어서 예시를 보자고. Secrets were essential. 비밀은 필수적이었어. 역시 비밀도 하나의 이제 지식 아니냐? 그렇지. 아, 이것도 지식이지. 그러면
여기야 대조가 아니네. 열거네. 아, 열거다. 대조는 바로 열거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역시 이것도 여기가 권력의 행사요. 통치야. 근데 위에서는 이런 지식은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인데 지식의 부족은 뭐냐면 국민이 지식이 부족한 걸 얘기하는 거야. 통치 당하는 사람들. 그렇잖아. 국민이 개돼지여야지 아는 게 없어야지 통치하기가 편하단 말이야. 그지? 다 알면은 내 비밀을 통치 비결을 걔네가 들고 일어날 거 아니야? 그 얘기지. 그 얘기야. 그 통치당한 백성들의 지식이 부족한 게 역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안정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비밀이 필요했던 거지. 뭐 하기 위해서? To create legitimacy. 정당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초기 현대 기간에 자기들이 통치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안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secret이라고 하는 게 또 lack of knowledge가 이게 좀 같은 얘기지. 이게 이렇게 된 거지. 지식의 부족 얘기하는 거지. 그냥 지식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가야 되겠네. 그래서 when individual believe 사람들이 개인들이 믿을 때 세상이 만들어지고 지배된다라고 divine power 신성한 권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통치자는 신성한 권력이다라고 국민들을 오해를 시키는 거지. 니네들은 신성한 피가 아니잖아 하고 뭐 그런가? 그렇게 잘 모르니까 내네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걸 얘기하는 신성한 권력. 그래서 비밀이니까 감춰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해주는 거지. Concealing the circumstances of their decision. 그들의 결정의 상황을 계속 감춤으로써 통치자들은 스페셜, 특별한 어나 후광을 만들어요. 어떤 후광이냐면 set them apart. 그들을 구별하는 평민들하고 평범한 사람들하고. 그렇지. 뭔가 신비로워야 돼. 감춰야지 평민하고 다른 게 구별이 되잖아. 그리고 만들어 걔네들이 훨씬 더 뭐처럼 보이게 unknowable God 뭔가 알려지지 않는 신처럼 보이게 만든 거지. 그래서 이게 unknowable God이 여기 나오면 divine power가 되는 거지. 저거요? divine power 신성하긴 나는 신이다 이런 느낌이요. 통치다. 자 그래서 the complementary relationship 상호 보완 관계 지식과 무지의 상호 보완 관계. 아 그러면은 처음에 무지란 말을 썼잖아. 그렇다면 이 무지라는 게 지식의 부족. 이거 백성 입장인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날리지는 통치자 입장인 거잖아. 그지? 통치자가 소유하는 거 무지는 백성이 국민이 무지한 걸 얘기하는 거였어. 저게 저렇게 되는 거였지? 아 저렇게. 자 그래서 결국은 지식과 무지 사이의 저 상호 보완 관계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많이 노출이 됐대. 이런 transitional society 이런 변화하는 사회에서 뭘 노력하는 사회냐면 우선은 disrupt 붕괴를 시키고 그러고 나서 stabilize 안정화시키는 사회 정치적 질서를. 그러니까 이게 변화하는 사회가 과도기 사회라는 건데 왜 그런 거 있잖아. 유럽에서 봉건 사회가 무너지고 시민 사회로 바뀔 때 이제 과도기란 말이야. 그럴 때 일단 사회를 뒤엎으려면 일단 파괴해서 붕괴시킨 다음에 새로운 질서를 확립을 할 거 아니냐고. 그지?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저런 지식과 무지라는 거 서로 상호관계를 가장 많이 활용을 했대. 자, 그래서 요지 자체는 권력에 있어서 지식과 무지는 통치에 필수적이고 이 상호관계는 과도기 사회에서 가장 잘 드러났다 하고 주제가 돼서 주제도 뭐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요거만 생각해 볼게. 권력에 있어서 지식과 통치에 필수적 여기까지만 하자고. 뭐 상호관계 과도기 사회 그거는 좀 너무 길어지니까 주제로 할 때는.
그 다음에 맥락은 다 비슷한데 이 개념만 좀 맞춰서 가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다시 볼게. 무지 그리고 지식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하지 말고 권력은 그래 상호 연결되어 있다. 이 정도만 해보자고. 무지 뿐만 아니라 지식과 권력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 자, 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충 설명으로 통치자 룰러 얘기가 나왔지. 그리고 정복자 컨커러 얘기가 나왔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식이 없이는 권력을 엑서큐트 행사할 수가 없었다. 즉 지식이 있어야 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예시가 좀 있었으니까 빼고, 그 다음에 통치자, 그 다음에 얘도 영토를 지배할 때 정보가 에센셜 필수적이다 라고 했고, 역시 뭐 정보가 지식이 되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양 사회 같은 경우에는 지식이 사회 구성에 역시 필수적이다 라고 세 가지가 결국은 보충 설명 형태로 쭉 열거가 됐고, 그럼 얘는 지금 여기 뭐 얘기하는 거냐면 지식과 권력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 준 게 지금 이렇게 나온 상태고, 그 다음에 at the same time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식의 부족이지. 지식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도 정치, 사회, 안정에 필수적이다 라고 했고,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의 부족이 무지지? 국민들 입장에서의 무지. 그래서 여기 뭐 예시를 써서 이제 뭐라고 했냐. 비밀. 그지? 이 통치의 필수. 왜냐면은 그 신성한 권력 이라는 개념으로 여기 나왔고, 기관법. 그 다음에 결정을 감춤으로써 컨셉, 평민과 통치자를 구별을 했다. 즉 뭔가를 감춘다는 게 계속 비밀. 구별하게 되면 역시 통치에는 도움이 될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언노블 알 수 없는 신 이런 말도 썼지. 그 다음에 이런 통치에 있어서 지식과 무지의 상호관계, 뭐 통치 할 때
이게 과도기 사회에서 가장 잘 드러난 이상 가면 되겠네 맞아요. 자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대. 저 사람 뭐 리더고 얘가 느껴 심리학자는 거의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왜? 우리의 터치라는 감각에 촉각이라고 그러겠지. 건드리는 촉각이. 그래서 이게 텍타일이란 말이 형용사는 촉각이라는 뜻이거든. 이렇게 뭐 센스 오브 터치는 명사가 들어가야지 뭐 텍타일 뭐 센세이션 이렇게 하면 촉각 감각하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촉각, 건드리는 감각에는 신경을 안 쓴다라고 생각을 했대, 저 사람은. 그래서 이걸 마음속에 가진 채로, 염두한 채로 그는 조사를 했어, 연구를. 어떤 걸 조사했냐면, 이게 이제 그, 빈칸돼야 되지? 통합해놓고 추정면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얼굴 만지는 걸 조사를 해봤다. 스판테니어스는 자기도 모르게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얼굴 건드리고 뭐 이런 거를 조사를 해봤대. 연구를 했어. 그래서 we all do it. 우리 모두 그걸 한다고. 얼굴 만지는 거. 너는 아마 지금도 막 얼굴 만지고 있을 걸 그걸 한다는 게 이걸 읽으면서. 그래서 these movement 이러한 움직임, 동작은 여기 not 두 개 나오고 벌써 이게 아니라 이거다요. 커뮤니케이션? 뭔가 의사소통을 위해서 얼굴을 만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대부분 we are not even aware of it. 이거를 합치면 이게 unaware가 되는 거지. 알지도 못한데 얼굴을 만지고 있는지도 몰라. not aware는 unaware잖아. 그럼 뭐냐? 순서가 또 뭐 괜찮지? 역적. 그래서 이거 not, but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건 역시 또 의미하는 건 또 아니래. 뭘? 걔네들이 serve no purpose. 목적을 수행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는 purpose, 목적이 있다는 걸 얼굴 만지는데. 다시. 얼굴 만지는 거는 의사소통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 기능이 없는 거야? 아니, 기능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저 사람이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만지는 거냐는 후반부가 되겠지. 이건 이제 소재가 되는 거고, 만진 걸로. 그래서 걔는 두뇌 활동을 측정을 했다고, 테스트 서브젝트 시험 대상자에 걔네들이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시퀀스 연속을 햅틱 스티뮬라의 촉각 자극의 연속을 5분 동안. 햅틱은 밑에 있어. 그러니까 촉각 자극, 텍타일이지 저게. 그러니까 5분 동안 뭔가 촉각으로 자극을 줬는데 그걸 이제 기억을 하라라고 하고 그다음 두뇌 활동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걔가 방해를 했을 때 걔네들을 불쾌한 소음으로 방해를 했을 때 실험자들은 극적으로 속도가 증가했다는 어떤 속도? 비율이? 속도가 비율이지. 걔네들이 얼굴을 만지는. 그러니까 뭐 불쾌한 자극을 받게 되면 얼굴을 만지는 횟수가 늘어났다는 거래. 급격하게 또. 그치? 생각하면 그런 거 같지? 이렇게 막 스트레스가 얼굴 만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With the noises upset the rhythm of their brain. 그 소음이 걔네 두뇌의 리듬을 교란을 시킬 때 그리고 위협을 할 때 이 집중력을 파괴하려고 시끄럽게 하니까 그랬을 때 셀프 터치 자기 스스로 얼굴 만지는 거 얘기하겠지? 도와줬어. 그 사람들이 뭐 하도록 get their concentration back on track. back on track 다시 되돌아오게 하더라고. 집중력을 다시 유지하려고 하는데 도와줬대. 얼굴을 만져 자기 스스로 그래야 집중력 유지가 됐다는 거래.
제목 나오는 것처럼 원래 뭐 나올 일 없겠지만 자기 스스로 만지는 얼굴 만지는 건 우리가 주의력을 유지하는 거 도와준다. 주제문이지.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to put it another way, another way 쓰지. 셀프 터치는 우리의 정신을 grounded, 붙들어맨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끝에까지 나 한번 해볼게. 마지막 두 개가 주제문이니까. 무의식적으로 얼굴을 만진다는 건 이제 소재고 그 결과는 주의력을 유지시켜준다는 거지. 얼굴 만지는 스스로 만지는 행위고. 내용은 되게 간단하지. 그래서 빈칸으로 형광펜한 부분이랑 순서만 이렇게 그대로 가면 돼. 여기. 실험량으로 조사해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촉각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래서 걔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얼굴 만지기를 조사를 한 거야. 자, 그런데 이 얼굴 만지기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안 됐다는 거지. 의사소통의 목적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걸 하는 것 자체를 인식도 못하고요. 그러면 뭐냐요? 이게 아니고요. 대신에 그렇지만 이게 이제 말을 좀 뒤집은 거지. 의사소통 목적도 우리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기능이 없는 것이 아니다잖아. 즉 다시 말하면 기능이 있다가 되는 거지 기능이 없는 게 아니다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지. 여기서부터가 실험의 내용이에요. 이제 실험 내용 나온 거지. 하여간 촉각, 자극, 기억을 하면서 두뇌의 활동, 측정 이런 걸 했는데 불쾌한 소음이 나올 때 어쩌더라면 얘가 얼굴 만지는 횟수가 증가. 그지? 그래서 이 소음이 집중력을 떨어뜨릴 때 셀프 터치가 뭘까 그래서 셀프 터치가 집중력을 유지시켜 주더라고. 결론 이거지. 그래서 환원 말 바꿔서 다 재진술하기 위해서 셀프 터치가 정신줄을 붙들었다. 정신줄을 붙들었는데 정신을 붙들어갔다 했어요. 해석도.